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미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음,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먼저 미분의 정의와 표현 방법, 식으로서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f'a로 정의했다고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이 극한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극한값은 결론적으로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이 되어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함수의 연속성은 그래프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볼 때도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하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분 가능이라면 소개되지만 그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y 콜 x의 절대값 같은 함수를 보면 이렇게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x 이퀄 0이라는 점에서 y 콜 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 이퀄 0에서 뾰족한 점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한 것은 사칙연산. 이제 어떤 미분을 어떤 개념을 배우고 나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기본적인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때 미분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배우는 함수는 당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당함수로부터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세이명 당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당함수에서 좀 벗어난 게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역개념으로서 로그함수가 있겠고, 당함수, 지수함수도 아닌 또 새로운 개념이 삼각함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삼각함수의 역함수도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배우진 않지만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역삼각함수, 하이퍼볼릭 펑션과 하이퍼볼릭 펑션에 대한 역함수를 또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당함수의 미분은 x의 n성이 nx의 n-1성이라는 것과 사칙연산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성질만 알면은 모든 당함수에 대한 미분을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f하고 예를 들어서 f와 g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f 플러스 g의 미분은 f 프라임 플러스 g 프라임이 된다. 등등등의 성질들이 있었고, 곱하기 나누기는 조금 어렵다고요. 어쨌든 공식을 다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합성에 대한 미분 공식이 체인 룰이 되겠습니다. 체인 룰에 의하면은 f하고 g의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이 f 프라임 g, f 프라임 갈로 g 곱하기 g 프라임이 된다는 것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개념, 역함수의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역함수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이제 체인룰, 합성과 관계되는 체인룰, 그리고 역함수에 대한 미분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분을 계산할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해서 어쨌든 미분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 함수에서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크기의 변화 양상을 따지는 것이 정감이 되겠고,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런 개념, 그리고 변곡점이라는 개념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체인룰 공식 다시 한번 간단히 한번 볼까요? 함수의 분류와 계산에서 상수의 미분은 0, x의 n승의 미분은 mx의 m-1성이 되고, 지수함수인 2의 x의 미분은 2의 x, a의 x승의 미분은 a의 x성 곱하기 로그 a.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미분은 로그 x의 미분은 x분의 1, 밑이 a인 로그의 미분은 로그 a분의
로그 A 곱하기 x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sin x의 미분은 코사인 x가 된다. 여기 가장 기본입니다. sin x의 미분이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리미트 x가 제로가 가까이 갈 때 x분의 sin x의 극한값이 1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의 미분의 데피니션인 리미트 sin x의 미분은 리미트 h가 제로에 가까이 갈 때 리미트 h분의 sin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가 된다고요? 그때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리미트 시타가 0에 가까이 갈 때 시타분의 sin 시타의 극한값이 1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시타분의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이 제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시타분의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1이 이것만 이용해 주면 되는데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코사인 시타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곱하겠어요? 사실은 켈레 복소수, 켈레 무리식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시타분의 사인 시타 이퀄 1이라는 공식을 알면 이걸 쓰기 위해서는 시타하고 사인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코사인 시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시타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시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리화를 해주죠.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시타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시타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것을 코사인 시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시타의 제곱입니다. 그죠? 이렇게 곱해야 되는 이유는 코사인 시타가 사실은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시타의 제곱이라는 것과 이것을 쓰고 싶다. 시타분의 사인 시타, 즉 시타하고 사인 시타만 식으로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주면은 식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서 쭉 변형해 나가면은 시타분의 사인 시타 곱하기 코사인 시타 플러스 1분의 사인 시타가 돼서 이 앞부분의 극한값은 1이 되는데 비해서 뒷부분의 극한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연속이 된다고요. 분모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극한값이 전체적으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시타분의 사인 시타의 극한값, 0에서의 극한값이 1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용해서 시타가 0에 가까이 갈 때 시타분의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1의 극한값도 0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fx를 sin x라고 둔다면 f'x는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되는데 sin x 플러스 h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함수의 합법칙에 의해서 sin x 플러스 h는 sin x 코사인 h 플러스 코사인 x sin h가 된다죠. 그래서 이 식을 대입해주면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되고 다시 요거와 위에 식 두 개를 활용해주면 우리가 f'x의 값이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sin x의 미분이 코사인 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코사인 x의 미분이 마이너스 sin x도 방금과 했던 방법과 그 유사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코사인 x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죠? 네. 또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 sin 코사인 x는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봐도 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앞에 공식을 활용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젠트 x, 코탄젠트 x 나머지 함수들에 대한 미분은 직접 방금 sin x의 미분이 코사인 x가 된다는 거와 비슷하게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sin x의 미분이 코사인 x라는 것과 코사인 x가 n 미분이 마이너스 sin x라는 것 그리고 생성자와 성질 여기 있죠. 요 밑에 공식만 써주면 답이 다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젠트 x의 미분이 세컨 x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sin x의 미분과 코사인 x의 미분이 마이너스 sin x고 4번 공식, 생성자와 계산해서 4번 공식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sin x가 된다고죠. 코사인 x, 탄젠트, 코탄젠트, 세컨, 코세컨트는 전부 다 사인과 코사인만의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하다고죠. 그래서 사인과 이 탄젠트, 코탄젠트, 세컨, 코세컨트를 모두 사인 또는 코사인만의 식으로 나타내고 위에 두 개의 공식, 사인의 미분과 코사인의 미분
공식하고 생성자와 계산해 놓는 이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면 어렵지 않게 나머지 공식들을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공식들은 전부 다 매우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서 다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생성자와 계산에서 배운 공식을 다시 한번 간략히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사칙 연산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나 곱하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fx 예를 들어서 덧셈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fx 더하기 gx의 미분은 f'x 플러스 g'x 그 다음에 c배의 fx를 미분해주면은 f'x, f의 미분에다가 c를 곱해 넣는 거하고 같다. 이래서 1번, 3번은 식도 자연스럽고 실제 증명도 아주 쉽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2번은 조금 더 어렵고 가장 어려운 것은 4번이 됩니다. 2번 식은 fx, gx의 미분이 f' 앞에 함수의 미분에다가 뒤 함수 gx를 곱했는 데다가 앞에 함수 fx는 그대로 두고 뒤 함수 gx를 미분했는 거, g'x를 곱했는 거, 이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 지을 수 있다. 그 다음에 gx분의 fx의 미분은 gx의 제곱분의 f'g 마이너스 fg, 즉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의 미분 곱하기 분모 마이너스 분자 곱하기 분모의 미분 형태로 분자함수의 미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기에 배웠는 요 네모칸에 있는 두 박스에 있는 공식들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함수의 합성과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의 합성과 관계되는 어떤 미분 법칙이 바로 체인 룰이 되겠습니다. 네, 체인 룰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만약 f라는 함수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고 g라는 함수가 f에서의 이미지인 f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g하고 f의 합성 함수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g하고 f의 미분했는 값은 g' 갈로 fa 곱하기 f'a로 주어진다는 것이 체인 룰이 되겠습니다. 자, 위의 식에서 a를 x로 바꿔놓고 즉 모든 a에 대해서 위의 식이 미분이 가능하다 fg가 이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a 자리에 x를 바꿔놓더라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a하고 x의 차이점은 위에서는 1번식에서는 a를 단 하나의 고정된 숫자로 본다는 것이고 2번에서는 a가 변수 모든 점에 대해서 구간상에서 fg가 이 조건을 주어진 조건 두 개 있죠. F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G는 F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구간상에서 아니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y equal GU라 두고 u equal fx라 두면 y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u equal fx를 대비해 주면 g하고 f의 합성함수다. 그죠? 그래서 g하고 f의 합성함수가 바로 y가 되겠는데 이 y를 u equal fx를 여기다 대입하면 y가 x에 대한 함수가 되어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는데 그 미분값은 y를 u에 대해서 미분했는 값 곱하기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으로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결과가 되겠고 이것은 사실은 위에 1번식을 다시 한번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의 식에서 a 자리 x를 바꿔놓으면 제일 밑에 있는 요 식을 얻는다고요. 요 식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y 콜 g하고 f의 합성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u equal fx라고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래 이 왼쪽의 미분이 dx분의 dy가 되겠고 g 프라임 fx가 뭡니까? du분의 dy입니다. 사실은 u 자리에 fx를 u로 바꿔놔버리면 이건 g 프라임 u죠. g 프라임 u는 u에 대해서 g 프라임 u는 u에 대해서 g를 u의 함수로 볼 때 미분했는 것 곱하기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바로 f'x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u equal fx가 되니까 맞죠? u equal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dx분의 du 즉 f'x가 되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인 룰이라고 보통 했을 때 많이 쓰는 거 밑에 요 공식하고 바로 밑에 공식 두 가지 다 많이 쓰는데 어떻습니까? 쓰는데 조금 잉크가 덜 들어 보이는 게
뭐 비슷비슷해 보인다 그죠? 장점 위의 식이 더 갖고 있는 이 식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좀 뭐라고 할까 통일성이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D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위의 식을 좀 선호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체인룰을 공식으로만 알아둬서는 안 되고 체인룰의 증명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체인룰을 적용해서 미분을 실제로 계산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음, 뭐 지난 시간 했지만 간단히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x3승 마이너스 1의 백성을 미분하라 이래 되면은 이 x3승 마이너스 1의 백성을 전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당함수의 미분 공식을 써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면 참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체인룰을 쓰기 위해서 체인룰은 결과적으로 u 이퀄 fx 형태로 복잡해 보이는 걸 치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x의 3승 마이너스 1을 좀 복잡해 보이니까 u라고 치환을 해주면은 y 콜 fx, fx는 u의 백성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위의 공식 dy over dx는 dy over du 곱하기 du over dx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겠고 그래서 y를 u에 대해서 미분하면 y를 u의 함수로 보면 y 콜 u의 백성이 되고 앞에서 봤다시피 x의 n승의 미분은 nx의 n-1승이 된다는 공식 봤죠. 그래서 u의 백성을 u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100 곱하기 u의 99성이 되겠고 그리고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 3승의 미분이 3x제곱 1의 미분이 0이 돼가지고 결국적으로 두 개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f'x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인룰을 살펴봤고 체인룰하고 여러분들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인버스 펑션에 대한 미분 공식까지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웬만한 우리 책에 나오는 어떤 미분 관련되는 계산 문제는 99%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체인룰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체인룰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제 흔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이제 잘못된 프루프, 잘못된 증명을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잘못된 롱 프루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면은 잘못을 오류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증명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자연스러운 증명은 우리는 항상 수학에서 단순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세팅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분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y 콜 fx라고 하고 b 콜 fa라는 조건, fa를 a에 대한 이미지를 b라고 두고 g 콜 gy라고 둡시다. 그러면은 델타 y를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정의하고 델타 g를 g 갈로 b 플러스 델타 y 가로 닫고 마이너스 gb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가 원래 fa였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미트 f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그죠? f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에 델타 x분의 델타 y의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 값이 바로 f 프라임 a가 되죠. 그죠? 그리고 비슷하게 델타 y가 0에 가까이 갈 때 델타 y분의 델타 g의 극한값이 g 프라임 b가 되겠습니다. g 프라임 b가 되는데 우리는 g가 x equal fa를 b로 뒀습니다. 그래서 g는 결론적으로 b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식으로 표되고 그리고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면은 델타 y가 0에 가까이 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면 델타 y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f가 연속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연속이 되면은 리미트, 양변의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간다를 좌변, 우변 다 넣어버리면은 리미트가 연속함수의 갈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었다고. 그래서 f의 갈로 리밋 델타 x가 0가 가까이 갈 때 a 플러스 델타 x 갈로 닫고 마이너스 fa가 되는데 델타 x의 극한값이 0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럼 dx분의 dc가 데피니션에 의해서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c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 값은 델타 y 합분해주면 되기 때문에 델타 x분의 델타 y 곱하기 델타 y분의 델타 g의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리미트가 두 개의 리미트의 곱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가능하죠? 리미트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칙 연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미분 가능하다,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미트가 각각의 곱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f'A가 됐고 델타 y분의 델타 g의 델타 y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이 g'b가 된다고. 그래서 어, 아,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은 g' 곱하기 갈로 fa 곱하기 f'A 이와 같은 형태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중요한 실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실수가 있을까요? 극한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죠. 어, 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생각할 때는 항상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간다 또는 델타 y가 0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델타 y가 0에 가까운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지만 반드시 0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리미트 첫날 첫 수업에서 진도 나가는 첫 수업에서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y는 비록 0에 가까이 가지만 이 극한의 정의에서 델타 y가 반드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델타 y분의 델타 g라는 개념이 여기 쓰여 있는데 어, 어, 네.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면은 델타 y가 0에 가까이 가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델타 y가 0이 되어서는 극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델타 y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 콜 fx라는 함수가 x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x 이퀄 EM8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하면 n은 자연수입니다. x가 EM8분의 1이라고 가정하면 이 값은 전부 다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델타 y가 0이 아니면서 0에 가까운 값이 돼야 되는데 0이 되면서 끝까지 0이 되면서 0에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위의 증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한 수학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델타 y가 0이 아니라는 거 가정하는데, fx가 예를 들어서 x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이 된다면, x가 em 파이분의 1, n이 어떤 자연수라도, 이래서 이것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에 델타 y 콜 0이 되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위의 증명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문제에 관한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들어가지 않는 분모 나는 들어가지 않도록 미분을 정의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수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분이라는 것은 분모 또는 나눗셈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정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 콜 fx가 a에서 미분 가능이고 가능이라면 이 조건 하에서 우리는 이 아래 조건 델타 y 콜 f 프라임 a 델타 x 플러스 엡실론 곱하기 델타 x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엡실론은 사실 델타 x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어떤 함수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엡실론은 델타 x를 변수로 가지는 함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엡실론의 극한값은 제로가 되는 그러한 엡실론이 존재한다는 것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의할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1번의 역도 또한 선생님은 좀 럽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1번의 역이 되는 문제도 3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먼저 1번의 증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 콜 fx가 만약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f 프라임 a는 데피니션에 의해서 리밋 델타 x가 제로에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엡실론을 찾아주기 위해서 엡실론을 식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f 프라임 a를 이항을 해주면 델타 x분의 델타 y 마이너스 f 프라임 a 이퀄 0이 된다죠. 그래서 이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이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엡실론 델타 x가 제로에 가까이 갈 때 델타 x 요거의 극한값은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값이 f 프라임 a가 되니까 f 프라임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엡실론에 대한 극한값은 f 프라임 a 마이너스 f 프라임 a가 되니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트 1에서 주장했던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참고로 그죠? DF 부분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함수 f가 디퍼런시블이라면 조금 쉬웁시다. 첫 번째 결과가 f가 디퍼런시블이라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엡실론이 존재한다. 사실 엡실론은 델타 x에 디펜드하는 어떤 함수처럼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먼저 이 역을 생각하는데 1번의 역을 생각하는데 델타 y 콜 어떤 f 프라임 자리에 b가 들어왔습니다. 고정된 상수 어떤 b가 있어서 델타 y 콜 b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델타 x가 되면서 동시에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엡실론의 극한값이 0이 된다면 y 콜 fx가 점 a에서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p가 바로 정확히 f 프라임 a하고 일치한다는 것이 두 번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증명은 간단하게 되겠는데 만약에 델타 y 콜 b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엡실론 델타 x가 되며 동시에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엡실론의 극한값이 0이 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엡실론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가정한다고 하면 f'a는 데피니션에 의해서 리밋 델타 x가 제로에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고 이 값은 위의 식에서 양변을 델타 x로 나누어서 나누어주면 b 플러스 엡실론의 극한값이 되고 이 조건 엡실론의 b가 델타 x에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제로라는 걸 이용해주면 결론적으로 이 f'a가 b하고 같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인룰을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룰의 증명에서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결과 노트 1 있죠. 노트 1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노트 1 이쪽으로 오른쪽 화면에 노트 1 이것을 활용하는데 체인 룰을 이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룰은 자, 봅시다. 우리가 u equal fx라고 두고 y equal gu라고 두면서 f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다 그죠? 이러한 경우에 a에서 함수 f의 함수 값을 b라고 둔다면 f하고 g가 둘 다 f는 a에서 미분, g는 b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노트 1,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노트 1에 의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epsilon 1, epsilon 2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epsilon 1과 epsilon 2는 차이점이 epsilon 1은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0이 되고 epsilon 2는 델타 u가 0에 가까이 갈 때 epsilon 2는 0에 가까이 간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델타 x하고 델타 u 사이의 관계도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간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면은 델타 u의 변화량 또한 0에 가까워지는데 왜 그럴까요? f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f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이 되죠. 그죠? 연속이 되기 때문에 델타 u의 극한값 또한 제로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u가 0에 가까이 간다면 위에 디퍼런시블의 조건 중에서 네 번째 줄 델타 u가 0에 가까이 간다면 epsilon 2가 0에 가까이 간다는 조건 때문에 epsilon 2 또한 0에 자동적으로 0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거의 다 풀었어요. 델타 U는 F'A 곱하기 더하기 엡실론은 갈로 델타 X 곱하기 델타 X, 델타 Y는 갈로 G'B 플러스 엡실론 2 갈로 닫고 곱하기 델타 U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U 자리에다가 위의식을 대입을 해주면은 우리는 델타 Y가 G'B 더하기 엡실론 2 갈로 F'A 더하기 엡실론은 갈로 닫고 델타 X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간다면 epsilon 1, epsilon 2도 자동으로 0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체인 룰을 증명할 준비가 거의 다 됐죠. 그죠? 자, 대가정 다시 한번 보면은 u equal fx라도 없고 y equal gu라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y u equal fx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y equal g하고 f의 합성함수 g circle f x가 되죠. 그죠? 그래서 y가 x에 대한 함수로 보이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는데 이 미분은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의 극한값하고 같고 좀 전에 봤다시피 델타 y가 이와 같이 되니까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은 결론적으로 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g 프라임 b epsilon 2 갈로 f 프라임 a 더하기 epsilon 1 형태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전개해주면은 전개해주고 난 다음에 델타 x가 0에 가까이 가면은 epsilon 1, epsilon 2가 다 0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은 g 프라임 b 곱하기 f 프라임 a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b를 fa로 바꾸어주면 우리가 원했던 체인 룰의 결과 g 프라임 fa 곱하기 f 프라임 a 형태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웠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체인 룰에 대해서 공부했고 체인 룰의 증명까지 봤다 오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체인 룰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체인 룰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쓰는 것은 dx분의 dy equal y를 u에 대해서 미분한 du분의 dy 곱하기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인 dx분의 du를 곱해줌으로써 dx분의 dy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해 두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우는 공식들 뭐 전부 다 매우 매우 중요한 공식이라고 봐야 되겠고 다 외워둬야 되는 암기를 해둬야 되는 그러한 공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implicit function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라고 하면은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또는 실수의 부분 집합이 되고 대응 규칙은 보통 y fx로 나타낼 수가 있었던 그런 함수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렇지만 함수 중에서는 y fx로 나타낼 수 없는 함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y fx 형태로 못 나타내지만은 다행스럽게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fxy 0 형태로는 나타낼 수 있는 함수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상당히 많다, 무한히 많다는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fxy 0 형태의 함수, 이것이 실제로 함수라는 말이 붙었지만은 반드시 함수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함수의 조건을 항상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펑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음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때 음함수에서는 y가 사실은 x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맨 아래줄에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25라는 것은 음함수 됩니까? 임플리시트 펑션 음함수로 번역합니다. 음함수가 되죠. 왜? fxy 이퀄 0 형태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25를 왼쪽으로 이항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5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음함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음함수의 또 다른 예로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fxy 이퀄 0 형태로 주어져 있지만 이것은 fxy 이퀄 gxy 형태라서 얼핏 보면은 음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 항을 다 이항해서 왼쪽 항으로 이동해서 나타내 보면은 fxy 이퀄 0 형태꼴로 바꿀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함수도 음함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음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fxy 이퀄 0이라고 라는 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식을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fxy 이퀄 0이 되면 y는 x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25라고 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서 x의 값이 달라지면 y의 값도 달라진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함수가 주어졌을 때 음함수를 미분하는데 체인룰을 쓸 수가 있습니다. y가 사실 음함수에서 미분 가능한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y가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미적 3를 공부하면 y가 미분 이렇게 y가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고서 계산해 보니까 답이 그럴싸하게 나왔다 이러면 그게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인버스 펑션처럼 implicit differentiation 이런 개념들을 미적 3에서 좀 더 공부를 하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강조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y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양변을 체인으로 써가지고 미분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젠플러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25라는 반지름이 5고 중심이 원점이 1이다 그죠? 이러한 경우에 dx분의 dy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y를 직접 구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implicit differentiation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좀 더 편합니다. 한번 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25가 되니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y가 상수로 보면 안 됩니다. x의 값이 바뀌면 y의 값도 바뀌죠. 그죠? 그래서 x가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와 같은 식을 상수의 미분은 0이 되니까 우항은 제로가 되겠고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x제곱을 미분하면 앞에 x의 n승의 미분이 nx의 n-1이라는 식을 이용해주면 2x가 되고 dx분의 dy제곱은 0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그죠? dy분의 dy제곱 곱하기 dx분의 dy 체인룰에 의해서 이와 같은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체인룰은 dx분의 dy 이퀄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 이렇게 모양이 됐다고. 그래서 이 식을 y제곱을 치환을 해서 봐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체인룰을 써주면 이와 같이 되고 dy분의 dy제곱이 이 부분이 2y가 되죠. 그래서 2y가 되니까 양변을 이항해서 2x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2y로 양변을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dx분의 dy 이퀄 마이너스 y분의 x가 되었고 여기서는 이제 분모가 이렇게 적혀져 있을 때는 분모가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죠? 선생님이 여기서 y가 디퍼런시블이라는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 implicit differential 펑션이 왜 디파인만 된다면 이게 디퍼런시블이라는 거 y가 실제로 미분 가능하다는 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좀 팩터로 받아들이면 y가 0이 아니라면 항상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모양으로 위의 식은 상당히 좀 단순한 형태의 어떤 음함수에 대한 미분을 살펴봤는데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음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in x 더하기 y 이퀄 y제곱 코사인 x라고 주어졌을 때 이때 y의 미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다면 오른쪽에 y제곱 코사인 x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fxy 이퀄 0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음함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x에 대한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 y'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을 해주면 dx 노테이션을 써주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체인룰을 쓰고 체인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이 공식이라고 했었죠. 요 dx분의 dy 이퀄 dx분의 dy 이퀄 체인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dx분의 dy 이퀄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공식을 좀 알아두기를 바라고 자, 다시 돌아가서 x 플러스 y가 x에 따라서 바뀌고 x 더하기 y도 결론적으로 x에 따라서 바뀐다고. 그래서 x 플러스 y를 좀 복잡해 보이면 u라고 치환해도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를 u라고 치환하면 sin u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체인룰에 의해서 du분의 sin u, d sin u 곱하기 dx분의 du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식이 이 모양이 됩니다. 다시 여기서는 x 더하기 y를 u라고 치환한다는 부분이 여기다 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은 y제곱이 y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로 봐야 되죠. 구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 fx 곱하기 gx의 미분은 f 프라임 앞에 그 함수의 미분 곱하기 gx 더하기 f는 그대로 두고 뒤 함수의 미분 코사인 x의 미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위의 식을 또 미분을 해주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나오지만 y를 x에 대해서 미분가는 값을 y'이라고 나타낸다고. 그래서 단순성을 추구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dx분의 dy제곱은 앞에와 비슷하게 하죠. 이 식에서 계산된 부분에처럼 dy분의 dy제곱 곱하기 dx분의 dy가 되어서 2y 곱하기 y 프라임 코사인 x가 되겠고 코사인 x의 미분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어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y 프라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y 프라임이 있는 것과 y 프라임이 없는 것으로서 통일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면 y 프라임을 가지는 거, y 프라임이 없는 거 이렇게 나타내고 y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y 프라임의 개수인 코사인 x 플러스 y 마이너스 2y 코사인 x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y 프라임이 이와 같은 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체인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체인룰은 무엇인가? 그리고 체인룰을 체인룰이 이렇게 된다고 하죠.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하고 gx가 x 이퀄 fa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이와 같이 되고 체인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이 공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인룰의 증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엡실론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다. 체인룰을 직접 증명하는 데는 분모가
직관적으로 증명하려는 데는 분모가 0이 된다는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미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정해서 계산을 해내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